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창회 소식을 알리는 편지가 왔습니다. 중학교 동창회로 20살 때 한번 만났던 친구들이고,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파이어에그 친구라고 하죠. 어느덧 10년이 지나 이제는 30이 됐습니다.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 왕래가 뜸해졌고, 오랜만에 만나 옛 정을 되살리고 싶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창회에. 동창회 당일에 꽤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왁자지껄 사는 이야기도 늘어놓고 어릴 적 추억도 풀어놓았습니다. 정말 즐거운 모험이죠. 30살쯤 되니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다 된 친구들도 있고 머리가 벗겨진 탈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나 스스로도 아저씨가 됐다는 건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결혼한 친구들이 꽤 많아서 아직 미혼인 나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고, 담임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지만 지병 때문에 거동이 어려우셔서 아쉽게 못 오셨다고 합니다. 서서 식사하는 곳에서 가볍게 1차를 마친 뒤 2차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반 조금 넘는 인원이 2차에 참여를 했고, 나도 다음날 일이 없었기에 조금 과음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2차에 따라갔습니다. 조금 추기가 들고 다들 1차 때보다 개방적이고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던 그때 새로운 참가자가 나타났습니다. A라고 칭할게요. A가 왔고, A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많지 않았던 녀석이에요. 나 역시 그와 이야기했던 기억도 없고, 하지만 10년 전 동창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때는 나름대로 잘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A라는 친구입니다. 다만 중학교 시절부터 겁먹은 듯한 태도라 약간 소극적이고, 이야기하다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혀 맥이 끊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술도 들어갔겠다 기분이 거해진 친구들은 A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야, A잖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왔어. 너 못 온다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살았고 잘 살았고 결혼은 했고? 그 사이에 친구가 말을 건넸습니다. 친구인 B. B는 나와 사이가 좋아서 지금도 가끔이나마 연락을 하는 몇 안 되는 동창 친구 중 한 명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제각기 야, 오랜만이다. 앉아. 빨리 술 한잔 받아. 라던가 지금 분위기 딱 좋은데 잘 맞춰서 왔네. 너 술 잘 먹지? 라면서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A는 B에게 이끌려 자리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A를 보고 새삼 놀랐어. 전혀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조금 힘이 없어 보였지만 10년 전 동창회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마가 조금 넓어져가는 내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고, A는 이전보다 더 과묵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는 치지만 말은 일치하지 않았고, 뭐 마실래? 하고 B가 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야, 그러면 생맥주 한잔 시키자. 그럼 안 마시면 내가 다 먹어버린다. 하지만 A는 그렇게 시킨 생맥주도 안주에도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자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나 말고 다른 녀석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던 일이 안 풀려서 우울증에 걸린 거 아닌가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급적 밝은 어조로 말을 걸었어요. 야, 그나저나 A, 너는 정말 늙지도 않았다. 무슨 비결이야? 부럽다. 나는 완전 아저씨가 다 됐어. 머리도 빠지는 것 같고. A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 몇 도 거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보겠더라니까. 전혀 안 변했지 뭐야. 너 뱀파이어라도 되는 줄 알았어. 뭐야, 비결이 뭐야? 안 늙는 것도 체질이 있다니까. 하면서 친구들은 말을 걸었고, A는 여전히 대답은 안 하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B도 한마디 거들 생각이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혹시 A는 진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귀신 아니야? 얘 나이도 안 먹는 거 같아.
결코 바보 취급을 하거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저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그제껏 미소만 띄우던 A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내려봤어요. 그 모습에 놀란 B는 곧바로 야 미안해, 내가 말실수를 했나봐, 기분 나빴어? 미안해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A는 계속 벌벌 떨 뿐이었어요. 다른 녀석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다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나는 역시 마음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기 짝이 없게 B의 가벼운 농담에 과민 반응을 해서 분위기를 깨버린 A를 책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정말 미안해, 그냥 농담이야. 마음 풀고 다시 재밌게 놀자, 한 잔 마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는 다시 사과를 했고 다른 녀석들은 아까 일은 잊은 듯 다시 잡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A의 떨림은 점점 커져서 의자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말을 걸었습니다. 야, 괜찮아? 왜 그래? 그러자 A가 기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웃는 듯 화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등과 손등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하고 일정한 박자로 박수를 칩니다. 야, 뭐해 너 갑자기? 야, 무섭게 왜 그래? 라고 생각하기 무섭게 A는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절규를 내던졌어요. 그러고는 문을 열더니만 그대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마치 괴물 같던 그 얼굴, 갑자기 변한 일그러진 그 얼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창회 멤버들은 물론이고 다른 손님과 점원까지 다들 놀라서 망연자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안에서. 다시 술을 마실 분위기도 아니고 결국 그날은 그대로 모임이 끝났습니다. 훗날 B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후로 그 심상치 않은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도 들어 A네 집에 연락을 해봤단다. B는 A의 가족에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고 혹시 연락받은 건 없나요?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디 있는 가게인지 되묻더니 한참 있다 A가 10년 전 실종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10년 전 동창회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이번 동창회 초청장을 받기는 했지만 가족들은 바빠서 답장을 잊고 있었고 10년 전 사라진 A가 동창 중 누구와도 연락이 없던 A가 어떻게 동창회 2차 자리를 알고 찾아온 건지 나는 견딜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힌 소름이 엄청나게 돋았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동창회 때 A가 말문이 계속 막혔던 건 사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꺼내지 못해서는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됐어, 내가 지금 위험해 라던가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한 게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A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찾지도 못한 채 연락도 안 되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부디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실종된 A는 어떻게 여길 찾아왔고 그 말인즉슨 이미 안 좋게 죽어서 귀신이 돼서 동창회를 찾아와서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돼서 실종이 됐고 안 좋은 일을 당했어, 이걸 좀 풀어줘
라고 알리려고 온 게 아닐까요? 이 내용이라면? 너무 억울하게 잘못된 상태이니까 친구들을 찾아온 거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한 거야. 알리고 싶은데. 와,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거.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 억울하게 죽었어. 근데 사람들은 날 못 찾고 있어. 내 시신은 여기 있어. 너무 억울하게. 그럼 나 같아도 내가 만약 귀신이 된다면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아. 나 좀 찾아줘, 제발. 근데 조금 되게 먹먹한 사연이네요.